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온입니다. 오늘은 저번에 조사했던 LTS랑 제페니어스라는 일본 저평가 상장주에 대해서 한번 심층 분석해 본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를 해 보려고 합니다. 실제 투자 전에 마지막으로 심층 분석한 내용을 여러분께 공유하는 시간입니다. 일단 LTS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번에 심플 월스트리트에서 한번 봤을 때, 네, 이런 모양이었죠. 미래 예측이 지금 데이터상 안 돼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떴었는데, 우선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거 실적을 보면은 16년도랑 금리 인상기였던 22년도를 빼면은 계속해서 매출과 이익이 성장을 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이 회사의 성장 동력을 장기적인 차원과 단기적인 차원으로 좀 나눠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. 우선 장기적인 부분을 보면은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이제 DX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처음 영상을 안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, 일단 DX라는 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 해가지고 이 아날로그 기업들이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DX 컨설팅 사업을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. 왼쪽은 코트라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. 일단 일본 기업들이 DX를 하려고는 하는데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IT 인재 부족이 일단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, 예, 이렇게 전문 서비스 사업, 그러니까 DX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랑 플랫폼 사업이라고 해서 이 DX를 촉진해야 하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을 이 회사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. 이 플랫폼 부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어사이내비입니다. 그래서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IT 인재를 이제 풀을 만들어서 기업과 연결을 해주는 이제 거대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시장의 성장률을 보면은 이제 연간 20%가 예상이 됩니다. 이게 두 부문으로 나눠져 있죠. 근데 이제 서비스 부문은 이제 이 회사가 해당되어 있는 파트이고, 이 솔루션 파트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. 그래서 서비스 부분인 요 파란색 부분이 이제 이 회사가 속한 시장의 전체 성장률이라고 보면 되겠고요. 근데 이제 이 장기적인 성장 배경은 직관적으로 납득이 됩니다. 요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지 않습니까? 요 일본 나라를 포함해서요.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이제 디지털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. 그리고 그 디지털 전환에서 이 회사가 그 전환을 도와주는 컨설턴트 역할을 하고 있다. 라고 하면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 사업 모델과 성장성이 설명이 됩니다. 근데 이제 단기적인 성장도 한번 설명을 해 봐야겠죠. 네. 일단 보면은 그 이 회사의 중장기 가이던스를 보면요. 일단 여태까지 외형 성장은 달성을 해 왔지만 수익성이 저하됐다라는, 예, 스스로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유를 분석을 해 보면은 일단 단가가 낮다. 그러니까 프라이스 곱하기 퀀터티 마이너스 코스트에서 프라이스 자체가 낮았다. 그래서 여태까지 확보를 해온 경쟁력을 바탕으로 프라이스를 늘리겠다. 그리고 또한 요 컨설턴트들의 수가 양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점이 또 지적이 되었습니다. 또 가동률 자체도 낮다라는 점이 이제 스스로의 지적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, 얘네들을 개선을 함으로써 일단 수익성 개선하는 것을 2027년까지의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관찰 추적하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한 거래처 수 자체가 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전체 거래처 수랑 이 거래처당 거래 수나 또는 부문 수 자체를 관찰 추적하는 것이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거래 실적을 보면은 많은 대기업들이랑 거래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요 미쓰비시 상사라든가 또는 세븐일레븐, 닛산 이런 회사들이 일단 눈에 띕니다. NTT, 소니 이런 회사들 말이죠. 이 사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뜯어보면은 이렇게 5가지가 나옵니다. 일단 2번이랑 3번이 제일 비중이 크죠. 얘네가 이제 요 DX 자체를 의미하는 부분입니다. 시스템 통합, 그러니까 SI 같은 경우에는 요 기업의 디지털 서버 기반을 구축해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요 전략 컨설팅 부문이랑 요 공공 서비스, 리소스 관리 부분은 좀 비중이 작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성장성이 크게 유지가 되겠다라는 점을 일단 장기적으로 예측이 됩니다. 그리고 M&A를 이제 해서 비연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이제 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. 이 M&A의 방향을 보면은 요 전반적으로 요 기존 사업을 강화시키면서도 전체 시장을 확대를 할 수 있는 M&A를 한다고 합니다.
그리고 전문 서비스 사업 아까 얘기했던 그 부문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. 이 회사가 제시하고 있는 문제가 전체 기업들이 DX 자체는 추진을 하고 있다. 그런데 데이터랑 프로세스의 디지털화에 머무른 DX이고 디지털을 비즈니스의 전제로 삼게 되는 트랜스포메이션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DX 각 DX 단계를 설정을 하고 여기서 회사들이 겪는 문제점, 어떤 문화가 변하지 않는 점이라든가 어떤 그런 솔리드한 부분을 변화시키는 것을 이 회사가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또 주주 친화성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주가 부양을 중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. M&A 할 때 증자 안 할 거고 또 배당 성향 20% 계속 유지할 거고 또한 주가 부양을 계속해서 추진을 할 거다라는 점을 PPT랑 또 트랜스크립트에서 그러니까 어닝콜 때 하는 그런 Q&A 목록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LTS는 여기까지입니다. 그리고 이제 제페니어스를 볼 건데 이 회사가 심블월 스트리트 분석에서 굉장히 네, 지표상으로 좋았죠. 이 회사의 사이트를 보니까 이제 일본의 엔지니어 부족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. 아까 코트라 자료에서 봤었죠. 그리고 또 노동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공계 인력 자체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는 전문성 높은 엔지니어를 이제 전문적으로 육성을 해서 배출을 하겠다라는 점을 사업 모델로 삼고 있는데 일단 2022년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계속 성장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성장성 자체는 뛰어나고 또 산업 전체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적 성장 기반은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장기적 성장 동력이라면은 일본 내 전반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,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IT 반도체 부문에서 인력이 계속해서 부족하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요 인건비 효율성을 올리고 또 각종 부담을 낮추면서 최신 기술 인력을 쉽고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서 요 외부에서 인재를 가져오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점이 있었고 또한 그 채용이 되는 인재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으며 또한 본인의 교육을 회사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게 이점이 되어서 결국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럼 단기적으로는 어떤 동력을 가지고 있나 보면은 우선 엔지니어 수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거점도 확장을 하고 있고요. 이게 퀀터티 면에서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인 것이고 또 단가도 이 회사가 올리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PPT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만 봐도 전체적으로 이제 요 P 곱하기 Q, 그러니까 수익성 자체의 증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요 두 부분이 관찰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네, 일단 두 회사 심층 분석한 내용을 일단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